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복분자의 피해율 산정이에요. 피해율 산정. 우리가 음 자, 우리가 종합위험에서는 수정 불량률 표본 그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표본 포기수를 산정을 해 가지고 그 표본 포기 전후로 2포기씩 추가해 가지고 총 5포기죠. 5포기로 인제 그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그 열매가 달리는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가지죠. 열매가 달리는 가지를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가지에 달려 있는 그 이미의 6송이, 6송이들을 인제 채취를 해 가지고 이게 멀쩡하냐 아니면 수정 불량이냐 요거를 인제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종합위험에서는 수정 불량률 요 조사를 하고 특정위험에서는 이게 얼마만큼 수확이 가능하냐. 이 가지에서 열매가 달렸는데 총 이게 이제 어 전체 결실수 나누기 전체 열매수 이게 이제 표본 구간을 기준으로 요렇게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라 그래 가지고 농지 전체가 아니라 그 표본에서 채취한 그 표본에 채취한 그 과실을 토대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 거니까 이 전체라는 건 표본의 전체를 말하는 거겠죠. 자, 이 결실수라는 거는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열매수에다가 나누기 그러니까 전체 수확이 가능한 열매수 나누기 전체 열매수를 하면은 이게 인제 결실률이 되는 거예요. 결실률. 자, 종합위험은 수정 불량률을 계산을 하고 특정위험은 이 결실률을 계산을 한다. 요렇게 구분을 좀 지어 주세요. 자, 구분을 좀 지어 주시고 자, 일단 종합위험의 과실손해조사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고사 결과 모지수는 가지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고 이 고사 결과 모지수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플러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요렇게 해서 종합위험 과실손해의 고사 결과 모지수를 계산을 하는데 요거를 어떻게 좀 이해를 하시느냐 자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자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 요렇게만 쓸게요. 일단 요렇게 해서 이 값에다가 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요렇게 해준 게 고사 결과 모지수잖아요. 고사 결과 모지수 이거 이제 종합위험 자 근데 이 이론서를 보면은 그러니까 이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를 여기 이제 가로를 하나 지우고 미보상 결과 모지수를 플러스 해주고 여기에다가 가로를 닫아줬어요. 요렇게 해준 거를 고사 결과 모지수라고 이론서에는 적어놨는데 요거를 좀 다르게 적어보면은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는 똑같죠. 여기 이제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여기에다가 미보상 결과 모지수 요걸 이제 요게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데 이걸 가만히 보면은 평, 수, 미 우리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평수미 평의 그 평수미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평년 결과 모지수는 평년 수확량의 개념이 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요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얼마만큼 수정이 불량한 그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느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요거를 차감해 주면은 멀쩡한 이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복분자라는 과실이 달릴 수 있는 멀쩡한 결과 모지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수확량이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결국에는 보험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차감해 준 값이 결국에는 이 수확량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인 거예요. 이걸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이걸 차감해 주고 미보상 감수량이랑 이건 어차피 같은 개념이고, 그러니까 평년 결과 모지수에서 얼마만큼 감소했느냐 그 비율만큼이 이제 원래는 수확감소 보장 방식에서는 이거를 평년 수확량으로 나눠져 가지고 피해율로 산출을 했었는데,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요 값에다가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를 해주면 결국엔 이거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피해율. 요게 결국엔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고, 이거를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주면 복분자도 이게 결국 피해율이 된다. 수확 감소 보장 방식과 동일한 개념이다. 평년 결과 모지수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평년 수확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확 감소 보장 방식의 수확량을 의미해 준다. 이거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당연히 미보상 감수량을 의미하겠죠. 요렇게 해준 값이, 요렇게 계산해 준 값이 결국에는 피해 보상이 되는 보험의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복분자도 요렇게 계산해 준 게 결국에는 피해 보상이 보장하는 재해로 발생된 피해를 보장해 주는 보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복분자 같은 경우 요게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죠. 이런 용어가 길다고 해가지고 뭐 착각하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살아있는 기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했는데 그냥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의 합은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우리가 표본 구간에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이게 종합위험을 말하는 거예요. 종합위험 보장 방식에서 표본 구간은 가입 포기수를 기준으로 이제 표본 포기를 산출을 하는데, 이 표본 구간을 표본 포기 전후로 두 포기씩 추가하여서 5포기로 한 그 구간을 표본 구간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표본 구간 수에 곱하기 5를 해줘서 이 표본 구간에, 여기에 이제 표본 구간이 되겠죠. 표본 구간. 이 표본 구간에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걸 이제 나눠져 가지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3번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이거는 우리가 종합위험에서는 이거 수정 불량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죠. 수정 불량률을 계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표본 구간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의 합에 표본 구간 수 곱하기 5 이 값으로 나눠주면은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환산이라는 게 이 표본 구간 한 구간당 얼마만큼 고사 결과 모지수가 발생이 되었느냐, 요거를 이제 측정하기 위한 거죠. 수정 불량 환산이라는 건. 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값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가 이제 여기 나온 거죠. 표본 구간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 이퀄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곱하기 수정 불량 환산 개수를 해준 값이 표본 구간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 표본 구간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는 조사를 해가지고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제시가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직접 세워봐야 되는 부분이고, 이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수정 불량 환산 계수는 이게 수정 불량률이죠. 전체 결실수 분의 수정 불량 결실수, 요렇게 해준 거를 자연 수정 불량률을 차감해 가지고 나온 게 수정 불량 환산 계수다.
이 자연수정 불량률이라는 것은 15%로 고정되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엔 표본 조사로 알아내는 거는 이 살아있는 결과모지수의 숫자와 이 수정 불량 결실수가 얼만큼이냐, 그리고 전체 결실수는 얼만큼이냐 해가지고 결국에는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구하는 거예요. 수정 불량 환산 계수를 구해서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다 곱해주면 요것이 표본 구간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고, 이 수정 불량 고사 결과 모지수를 표본 구간수 곱하기 5, 이 해준 값에다가 나눠주면은 이 환산이 붙는 거죠.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그러니까 이 표본 구간 한 포기당 얼마만큼 이 고사 결과 모지수가 발생이 되었느냐, 요걸 해준 게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다. 이렇게 해줘가지고 나온 값들을 최종적으로 요 1번 산식에 대입해 주면은 요게 이제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평년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가로 열고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해서 여기서 가로를 닫고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요렇게 해서 숙지를 하시는 게 이해하시는데 훨씬 수월하십니다. 이 평년 결과 모지수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평년 수확량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감소 보장 방식의 수확량, 그러니까 피해 보상에서 제외되는 보험의 목적, 거기에 이제 대입되는 개념이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뭐 당연히 미보상 감수량에 해당되는 개념이죠. 자, 6번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 똑같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수학감소 보장 방식에서 평년 수확량 마이너스 수확량 여기에다가 곱하기 미보상 비율을 해주면은 요게 미보상 감수량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이 복분자 같은 경우에는 평년 결과 모지수에다가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요 해준 요 값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 요게 요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평년 수확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게 이제 수확량에 해당되는 것이고, 개념적으로는 다 동일한 거예요. 수학전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의 그런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하는 산식은 여기 가번 요게 이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제 특정 위험 과실손해조사는 좀 쉽습니다. 수학 전보다는 쉬워요. 자, 특정 위험 과실손해조사 이거 한번 보시면은 특정 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이퀄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이 특정 위험에는 수정 불량이 아니라 이제 수학 감소. 이제 수학이 개시가 되니까 이제 수학이 얼마만큼 감소가 됐느냐, 그 기준 포기에서 그 기준 표본 포기에서 수학이 얼마만큼 감소가 됐느냐, 요거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조사를 하는 거예요. 특정 위험 과실 손해 조사는. 그런데 이 두 가지로 나누겠죠. 첫 번째, 종합위험 과실 손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 아니면 이거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나뉘겠죠. 요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자, 수학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종합위험 과실손해 조사를 실시한 경우는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불량 환산 결과 모지수, 요게 이제 재설정된 보험의 목적을 의미한다. 이거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서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제외시켜 버리면은 복분자라는 과실이 달리는 가지만 남아 있는 거겠죠. 거기다가 수학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준 것이 그
종합위험 과실손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종합위험 과실손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이 말인즉슨 수학 전에 사고가 없었다는 얘기죠. 수학 전에 보장하는 사고로 피해를 받지 않았다는 뜻이고, 이때에는 수학 전에는 이제 뭐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랑 동일한 개념으로 평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이렇게 감소가 됐느냐 요 비율로 피해를 산정을 했었는데, 수학 전에 보장하는 제외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결과 모지수는 이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 마이너스 수정 분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해준 그 값이 아니라 그냥 평년 결과 모지수로 해준다. 보험의 목적은 평년 결과 모지수다. 이해 가시죠? 수학 전에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수학 전에는 평년에 비해서 감소된 그 피해만큼만을 보장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전에 사고가 없었으면 보험의 목적은 당연히 평년 결과 모지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누적이라는 건 이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피해, 보장하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피해가 발생이 될 건데 그 1차, 2차, 3차 피해의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다 더해가지고 평년 결과 모지수에 곱하면은 그 수학 개시 이후에 발생이 된 그 고사 결과 모지수를 총 계산할 수가 있다. 이 뜻인 거죠. 이제 누적이라는 건 그런 의미에서 적어 놓은 거고, 평년 결과 모지수에다가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주면은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할 수가 있다. 이 경우는 이제 종합위험 과실 손해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학 전에 피해가 없었던 경우, 수학 전에 피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살아있는 결과 모지수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를 차감한 이 보험의 목적에다가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곱해준 것이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수학 개시 이후에는 이 누적 수학 감소 환산 계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요것만 알면 돼요. 수학 감소 환산 계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뭐 누적이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 과실손해조사별 수학 감소 환산 계수의 합을 뜻하는 것이고, 수학 감소 환산 계수는 기준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마이너스 결실률 해준값, 당연히 0보다는 커야겠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0보다는 커야 되는 거고, 요게 요렇게 해준 값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뭐 보험금을 도로 보험회사에 뱉어내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가 나왔을 때에는 0으로 해준다. 요 뜻인 거죠. 자, 기준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은 아까 설명드린 요거예요. 요거 뭐 사고가 언제 발생이 되었느냐에 따라서 이 계산하는 산식, 요거에 대입해가지고 기준 일자별 자녀 수학량 비율은 계산하시면 되고, 이 결실률이라는 건 요렇게 구하면 돼요. 전체 결실수라는 거는 수학이 가능한 열매수라고 했고, 이 수학이 가능한 열매수를 전체 개화수 내지는 이거는 이제 총 열매수라고도 하는데, 이 총 열매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결실률이 된다. 자녀 수학량 비율에서 이 결실률을 차감해준 이 값이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수학 감소 환산 계수가 계산이 되어지면은 수학 전에 사고가 있었느냐 아니면 수학 전에 사고가 없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요 산식들에 대입을 하면은 수학 이후에 고사 결과 모지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는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에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그러니까 수학 감소 환산 결과 모지수가 요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계산한 요 산식들로 계산되어진 값인데, 거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곱해주면은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가 된다. 수학 개시 이후에 특정 재해를 보장하는 경우에는 요렇게 계산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종 피해율은, 자, 1번 수학전, 당연히 종합위험이죠. 2번 수학 개시 이후, 이거는 특정 위험이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자, 이 1번만 발생이 되었을 때 그런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을 것이고, 2번만 발생이 되었을 때 고사 결과 모지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번만 발생이 되었다. 여기에다가 이제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주면은 그게 피해율이 되는 거고, 2번만 발생이 되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고사 결과 모지수를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주면은 그것이 이제 피해율이 되는 것이고, 1, 2번이 동시에 발생이 되었다. 이러면은 요걸 플러스 해준 값, 요걸 플러스 해준 값을 평년 결과 모지수로 나눠주면 그게 피해율이 됩니다. 자, 최종 피해율의 산정. 최종 피해율은 고사 결과 모지수 나누기 평년 결과 모지수로 해준다. 고사 결과 모지수는 종합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이게 수학 전. 자, 특정 위험, 과실손해, 고사 결과 모지수. 이거는 수학 개시 이후. 요거를 더해줘가지고 고사 결과 모지수를 구한다. 이 말인 거예요. 복분자 같은 경우에 이해를 하고 나면 굉장히 쉬운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수학 감소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뭐 미보상 고사 결과 모지수, 뭐 수정 불량 환산 고사 결과 모지수, 뭐 이런 단어들 있잖아요. 용어들 길고 뭐 딱딱한 이런 용어들에 좀 현혹돼 가지고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들, 기본 개념들을 체계를 잡는 거를, 그런 본질들에 대한 체계가 잡히면은 복분자는 굉장히 쉬운 문제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체감적으로 어렵게 느껴져서 복분자는 나오면 무조건 15점이에요. 15점이기 때문에 체계는 쉬운데 처음에 거부감이 들어서 체감상 좀 어렵게, 얘 복분자에 대한 실체보다 좀 어렵게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복분자는 나오면 무조건 15점, 15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체계만 이해하면은 15점짜리 치고는 굉장히 쉬운 품목이 복분자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시고, 복분자에 대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다음에 무화과 영상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